베트남에서 온 한 부부가 두 번째 부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단 하루밖에 머물지 못해 광안리 해변 근처를 잠깐 둘러보는 것으로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었죠. 부산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맛만 보고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부산을 첫 번째 목적지로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제대로 즐겨보기로 결심했죠. 베트남에서 출발해 5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침내 부산 땅을 밟은 이 부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두 번째 부산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숙소는 광안리 해변 바로 인근 타워 더 모스트 건물의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무엇보다 부산의 중심 상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맛집이든 명소든 어디를 가도 이동이 편리한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펼쳐진 파란 하늘과 탁 트인 거리 풍경에 두 사람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겨울임에도 맑고 청명한 부산의 하늘이 두 사람을 반겨주는 듯했죠. 체크인을 마치고 달콤한 낮잠으로 긴 비행의 피로를 달랜 두 사람은 본격적인 부산 식도락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숙소 주변을 천천히 걷던 중 오래되고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 로컬 식당을 발견했죠.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듯한 식당의 외관이 두 사람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주문한 메뉴는 바로 오징어 볶음 정식. 오징어 새우고기를 한 대 넣고 불 위에서 볶아낸 뒤 밥과 함께 비벼 먹는 방식으로 마치 비빔밥을 연상케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유명 오징어 구이를 자주 즐겼다는 이 부부는 한국에서 직접 맛보는 원조의 맛에 깊은 인상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불맛 가득한 볶음 요리와 고슬고슬한 밥의 조합이 이국에서의 첫 끼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이번에는 부산 현지인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돼지 내장 국밥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식당은 지난해 여행 때 남편의 부산 출신 동료가 꼭 가봐야 한다며 강력 추천한 곳이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침에 방문했을 때는 무려 50팀이 넘는 대기자가 있었고 오후에 다시 찾아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겠죠. 이 식당이 24시간 운영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은 자정이 되자마자 다시 도전에 나섰고 짧은 대기 끝에 마침내 입장에 성공했습니다. 자정의 차가운 부산 공기를 뚫고 마주한 뜨끈뜨끈한 내장 국밥 한 그릇. 1년 만에 다시 맛보는 그 진하고 구수한 국물 한 숟가락은 온몸을 녹여주는 듯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칼바람 부는 겨울밤에 먹는 국밥 한 그릇이야말로 부산 여행의 진수라는 것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이 식당이 왜 수십 년째 부산 시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한 숟가락으로 단번에 이해가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역시 남편 동료의 추천 맛집, 해운대구에 자리한 대구탕 전문점 아저씨 대구탕입니다. 간판도 수수하고 화려한 인테리어와는 거리가 먼 소박한 분위기였지만 가게 안은 현지인 단골 손님들로 이미 가득했죠. 관광객보다 지역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집의 실력을 말해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대구살을 듬뿍 넣고 끓여낸 국물은 자극적이지 않고 맑고 담백해서 속이 편안해지는 맛이었죠.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라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부산에서의 특별한 저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우정을 쌓아온 친구가 현재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는 사실, 이 소중한 인연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겠죠. 세 사람은 부산을 대표하는 유명 대학교 캠퍼스 두 곳을 함께 거닐며 오랜만에 재회를 즐겼습니다. 이후에는 학생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학생처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추억을 나눴죠. 좁은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나누는 술자리가 베트남의 정겨운 분위기와 꼭 닮아있다며 두 사람은 반갑게 웃음 지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유명한 이 마을, 기대를 품고 찾아갔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을 자체는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남은 것은 마을로 올라가는 도로였죠. 좁고 가파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굽이길이 마치 놀이공원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두 사람 모두 어지러움과 구역질로 제대로 관광을 즐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감천 문화마을 방문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면에 자리한 장덕장어 서면진경점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작년 제주도에서 방문했던 장어식당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활기차고 풍성한 기운이 가득한 이 식당에서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식전 에피타이저로 나온 자연산 전복구이였습니다. 자연산 전복 특유의 탄탄하고 쫄깃한 식감에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죠. 이 집은 전복의 양이 아낌없이 푸짐하게 나오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직접 먹어보니 그 소문이 절대 과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대 이상의 맛과 양에 두 사람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이제 서울로 이동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죠. 12월 29일은 연말 귀경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뒤늦게 KTX 표를 알아보니 좋은 시간대는 이미 모두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표는 새벽 6시 30분과 밤 2시 두 가지뿐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이른 새벽잠을 설쳐가며 커다란 캐리어 두 개를 이끌고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산에서 쌓은 수많은 추억과 맛의 기억을 가슴 가득 안고 이제 두 사람의 여정은 서울로 이어집니다. 더 많은 맛집과 더 다양한 명소가 기다리고 있을 서울편이 파트 2로 이어질 예정이죠.